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대육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4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0일인데 이제 3월 달 이제 초반 정도 지났고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 실질적인 두 번째 주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이제 지난주 한번 복귀해 보면 시장 거의 이제 전진한 바가 없고 또 미국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좀 연동돼 갖고 그냥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조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조정보다는 좀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생각해 보면 조정폭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양호하게 버텼다 이런 평가이고, 그것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된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많이 끌고 내려가진 않아도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이 조금 낙폭을 좁히는 그런 모습으로 전반적으로 흘렀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시장의 변수를 호재와 악재로 나눠드리는데, 악재는 특정돼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왼쪽에 있는 트럼프나 관세라든가 또 AI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당장 우리 시장이나 이런 거에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로 움직인 것들이 사실이지만 언제든지 악재로 돌변될 수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정도 결국은 유예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도 미국 시장은 또 짜증난다면서 내리기도 했었고, 근데 가만히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한테 멕시코나 캐나다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한 달 정도 기한이 연장된 것만 하더라도 약간은 다행이야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호재라는 명목으로다가 좀 넣어드렸고요. 트럼프가 지난 그 목요일 날 국정연설 통해 가지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썩들썩거리고 움직이는 섹터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기본 멘트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대만이 미국 거 거의 다 뺏어갔고 한국은 약간 가져갔다 이런 표식으로 표현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국정연설 때도 얘기했잖아요. 칩스법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나 이런 쪽에 과히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랑 좀 비견해서 보면 알래스카 가스전 관련해서 약간 우격다짐식이긴 한데 우리나라나 일본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좀 난데없이 황당한 수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참가를 안 할 수가 없는, 발을 빼기 어려운 저런 이제 확정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시긴 한데 우리나라 철강주라든가 가스관, 가스 관련주들 또 조선 기자재 이런 것들이 좀 마지못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면 그렇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우리 산업과 섹터를 살려줬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면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호재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장이 오른 것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파월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고 튼튼해서 금리를 빨리 내릴 필요도 없다. 물론 사족으로 붙인 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정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미국 시장 반등에 일조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는 일단 알래스카든 뭐든 우리나라가 뭔가 미국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사실 기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발적이냐 아니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느냐. 금요일 날 나온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딱 집어서 우리나라 해군,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 선박 건조에 있어서 한 5척, 6척 정도를 한국에서 좀 책임져 달라. 이런 식의 애원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들 들으면 미군의 그 조선업이라든가 해군과 관련된 상황이 애지간히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최근에 조선 분위기는 여전히 양호하잖아요. 최근에 하선이라는 리포트가 있긴 했었어도 멀티플은 여전히 과하게 과열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앞으로 MRO 시장에 있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그 하선이라는 리포트가 안고 있는 내용 중에는 MRO 시장 참여해봤자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너무 과대 계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 생각보다 그 시장의 참여도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논리가 조금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여전히 좀 유리한 관점들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관세에 있어서도 이렇죠. 지금 뭐 시행을 했다가도 연기가 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트럼프의 어떤 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 이건 뭐 호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하게 어차피 밀어붙여봐야 결국은 정상 간의 통화라든가 또 어떤 정도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누그러뜨려지면 A 관세 한 달 정도 연기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자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좀 문제고, 어쨌든 여러 나라들한테는 저렇게만 또 하면 뭐 조금 연기되거나 수년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아닌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좀 다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뭔가 막 밀어붙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뭐 국민들의 여론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번 주말에도 얘기 나온 거 보면 트럼프가 약간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담겨 있는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 실적이 매우 좋아서 금요일 날 시간에선 상당히 올랐었는데 본장에서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 한 8% 정도 오르고 끝났는데요. 어쨌든 뭐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좀 심하게 받으면서 브로드컴이 한 2달 전에도 한번 부상이 됐었는데 엔비디아의 대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악재로 볼 만한 내용도 있어요. 중국이 좀 양회를 거치면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게 5% 정도의 경제 성장률 목표, 그리고 4% 정도의 재정 적자 목표율 상향도 있었는데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물론 뭐 이런 자신감이야 내보이는 게 더 뭐 내국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최근에 특히 AI 쪽에서 보시면 딥시크라든가 양자컴이라든가 그리고 뭐 마누스인가요? 뭐 새로운 또 챗봇 관련된 뭐 모델들이 또 하나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가성비 쩌는 AI 디바이스들이나 서비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국 쪽에서.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보안 이슈니 뭐니 이런 걸로 걸고 넘어지긴 하지만 내심 엄청나게 당혹스러운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돈 엄청나게 처발러서 만드는 서비스를 중국에서는 뭐 카피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성비 쩔게 만들어서 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을 느끼는 게 현재 AI에 대한 총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훨씬 더 돈을 덜 들이면서도 뭐 우수한 성능, 비슷한 성능 이런 것들 내놓으니까 중국 쪽 최근에 시장도 좋고 주가도 오르고 관련돼서 투자 자금들도 중국 쪽 기업들한테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지난주 후반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신지 조금 궁금한데요. 자, 지금 잘 들린다. 9988 한번 몇 분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잘 들리시면 9988. 네.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됐다고 제가 미리 체크는 못했었는데 9988 10분만 눌러주세요.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뭐 1000분이 넘습니다만 다 누르시면 또 게시판이 마비되니까. 뭐 미국 선물 가격 같은 게 좀 안 좋네요 지금. 네. 근데 사실 오늘 국내 시장 느끼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미국장이 올랐으니까 아침 분위기는 조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물론 이제 그만 누르세요. 9988 너무 많이 좋은 반응 눌러주시는데 이제 워워 그만 눌러주세요. 근데 미국 쪽에서 글쎄 지금 나빠질 수 있는 건 뭐 중동 이슈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또 엄청나게 반항하고 있다고 할까요?
핵 협상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글쎄 뭐 지금 중동의 일시적인 뭐 휴전 상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이슈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 노벨 평화상 노리는 식으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뇌관을 만들고 있죠. 이란에 대해서 뭔가 성질을 굉장히 돋구면서 또 뭔가 저항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뭐 앞 시간에서도 말씀 주셨겠지만 이 방산 이슈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지속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전 세계가 뭐 평화의 체제로 간다기보다는 뭔가 대결의 모드로 계속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 지난주 초에도 뭐 유럽의 재무장 이슈가 나왔듯이 그 프랑스의 그 미테랑인가요? 예.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미국이 유럽의 편이 아닐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최근의 흐름만 보면 뭐 러시아와 중국의 한 편이 있고 미국과 유럽을 아우르는 EU 쪽에 한 편이 있고 이런 식으로의 양강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뭔가 서방 세계가 이번에 트럼프의 전략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뭐 푸틴하고 친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서방 세계가 균열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건 일부 언론의 굉장히 호들갑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나오는 뉴스의 제목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저걸 무조건 아닌데 뻥친다 이렇게 얘기만도 할 수가 없고 뭐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균열의 모습이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유럽에 대해서 방위비 뭐 5%까지 중기적으로 늘려라 이러지 그렇게 늘리려면 또 빠듯한 예산에서 굉장히 방산에 쏟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저런 방위비를 늘릴 거냐에 대해서도 뭐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들이 또 달라요. 독일은 유럽 외에서도 무기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프랑스는 영내라 그래서 EU 내에서 해결하자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지만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뭐 유럽에서도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 또 저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아닙니다. 지금 악재 쪽으로 보면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뭐 낙농 분야랑 목재 분야는 그 트리도 캐나다 총리랑 통화하고 나서 욕설 통화를 했다고 하나요? 그러더니 갑자기 250% 관세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또 주말에 나와서 결국은 4일날 뭐 25% 관세가 시행됐다가 바로 그 다음날 자동차 관세가 한 달 유예되고 그 다음날은 무역협정을 했던 여러 물품에 대한 관세가 한 달 정도 유예됐더니 또 그 다음날은 저 낙농 제품하고 목재에 대해서는 250%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히 뭐 멕시코보다는 캐나다랑은 약간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그리고 뭐 굳이 우리나라로 보면 오늘 이제 주간 증시상으로도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선고 부분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다라는 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전례를 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선고 날짜를 아마 지정하는 게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 나올 거라 그래요. 아마 14일 또는 17일 뭐 그 뒤인 날짜도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 두 번의 사례를 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가 유력하지 않겠나 그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지난 금요일 날 2시 후에 그 석방 이슈 나오면서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위아래가 엄청나게 심하게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 쪽에서도 보면 결국은 그 증시 쪽으로만 생각해서 제가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풀려나신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어떻게 하려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시장이 오후에 살짝 밀렸던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다른 뇌관 같은 느낌으로 좀 있다 이거죠. 예. 증시에서 생각해 보기엔 이게 대통령이 다시 부활해서 오시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탄핵으로 뭔가 좀 정리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야말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불확실성으로 다시 한번 증폭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충 생각을 해보기에는 그냥 탄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뭐 찬반 집회도 양상을 보면 탄핵 반대 목소리도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저 정도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달라지는 양상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현상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사실 증시 쪽만 생각해 보면 그다지 뭐 이렇게 우호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판단은 할 이유도 없고 할 뭐 권리도 없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만 증시 쪽만 생각해 보면 일단의 지금 우리 정치 이벤트와 관련돼서는 약간 불확실성이 늘어났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락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급락 이유는 제가 지금 현재로는 파악을 못 하고서 와가지고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고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의 위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빠지는지 아시는 분 올려주시면 제 시간 내에 만약 답이 도달이 되면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체크 포인트는 지금 사우디에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뭐 또 이쪽에서 이제 평화 협정 논의한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이번 주말 정도쯤엔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양자의 날 뭐 이런 것들이 테마로 잡혀 있다라는 거. 그 중국의 양회가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인데 경제 성장률은 높게 가져가고 재정 적자율 목표를 4%로 늘렸다. 이건 돈을 한마디로 시장에다가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한마디로 돈을 쏟아 붓겠다는 표현이죠. 예. 자, 그리고 헌재 그 탄핵 관련된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쯤엔 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들썩거림이 좀 심해질 그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20분, 뭐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약 한 8분, 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뭐 앞서서도 그런 좀 좋은 섹터들 이 움직임이 있을 법한 그런 섹터들에서 안내를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뭐 나스닥 지금 하락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뭐 가스 쪽 얘기한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도 저걸 왜 개발하느냐 이런 식으로 뭐 여론몰이가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좀 회의론 같은 게 증폭되면서 빨리 개발하는 건 좀 뭐 멈추겠다 이런 식으로 회자되지 않는 한은 어쨌든 알래스카 LNG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테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주라든가 강관주,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은 뭐 지난주에 그 외교부 장관이 뭐 폴란드라든가 프랑스 한번 돌고 왔는데 갔다 와서도 이제 분위기가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그 유럽 정상회의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극찬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9조 원대로 추산되는 K2 전차의 2차 계약이 뭐 빠르면 하여튼 다음 달 정도에 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뭐 현대 롯데한테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요. 그리고 캐나다 쪽 그 잠수함 사업 규모가 한 60조 정도 된다고 뭐 뉴스에서 그러던데 저게 지금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이 한 팀으로 꾸려가지고 뭐 최적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발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미국의 MRO 쪽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저런 잠수함 사업 크게 벌리는 거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한 뭐 입지를 다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냉각 이슈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눈독을 들이는 이 기술이 있어야 고도화된 AI가 가능하다. 결국은 블랙웰의 발열이나 전력 소모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건 결국은 액침 냉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래쪽 기사 보면은 뭐 이제 윤활유라든가 뭐 물을 이용한 액침 재료들을 많이 쓸 거고 뭐 GST라든가 KN솔, 워트, 뭐 한중 NCS 이런 종목들을 이제 보통 액침 냉각 관련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도 오늘 두 가지 양자랑 스타링크 이슈 말씀드렸는데요. 양자가 내일 우리 시장에서 4개 정도 ETF가 또 상장되는 이슈도 있고
IBM 부사장이 지난 주말 인터뷰를 통해서 2029년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뭐 기존에도 양자컴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능이 제한적이고 뭐 진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양자컴의 수준에는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뭐 초기 양자 모델이죠. 근데 이게 지금 11월 달에 그 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IBM의 양자 컴퓨터 5호기가 설치가 됐거든요. 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꽤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가 일단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관련해서 그 부사장 얘기가 29년 정도 되면 양자컴이 꽤 괜찮은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봐서 오늘 양자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관심 섹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약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우위의 시장이라고 봐요. 근데 그 흐름에 뭐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도 한 2년 반 정도 큰 조정받았던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오른다라는 논리가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오르냐? 뭐 지금 철강이나 유화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닌데 왜 오르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철강은 최근에 중국에서 또 그 감산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감산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량 대비해 보면 크지만 중국 대비해서는 사실 감산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5% 정도 내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상당한 규모이긴 해요. 한 5천억 톤인가 뭐 그 정도 5천만 톤인가요? 예, 그 정도 뭐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톤이 맞겠네. 걔네가 1년에 생산하는 게 10억 톤 정도 되죠. 우리나라는 한 8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에 사실 우리나라 한 8%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에서 한 5천만 톤이라도 줄이면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공급 쪽에 과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도 같고 어쨌든 저런 알래스카 강관 이슈 쪽으로도 뭐 특수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제일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 포스코홀딩스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현대제철 같은 오랫동안 정말 뭐 묵힌장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뭐 철강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 가운데 있는 종목은 LG 이노텍이거든요. 이노텍도 지난주에 뜬금없이 세게 올랐는데 어쨌든 저런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과 함께 양봉이 한 10%짜리 정도 내외 그려지면 결국 추세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한 2년 넘게 빠졌던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생각엔 이게 뜬금없다. 제일 오른쪽 거는 롯데케미칼인데 얘도 지금 꽤 바닥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와 지금 케미칼, 철강, 뭐 과잉 생산에 과잉 수급으로 다 안 좋다는데 얘네들 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요새 제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주가는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부의 차원에서도 철강이라든가 이 석화 쪽의 구조조정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뭐 그 남아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을 즐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단독 이슈로 말씀드린 종목을 요거는 뭐 지난주 거네요. 자, 관심 섹터 보면 전고체, 뭐 유리기판 지난주에도 조금 강했고 LNG 또 소외된 케미칼, 철강, 디스플레이, 방산 쪽은 뭐 여전히 핫하고요. 휴머노이드 섹터도 뭐 들썩거립니다. 중국 쪽 관련해서도 이번 양회 끝나고 대규모의 그 부양책 가능성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시면서 화장품이라든가 콘텐츠, 게임 쪽, 웹툰 쪽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시는 한 주가 되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아무도 안 올려주셨는데 나스닥 선물 빠지는 거 왜 빠지는지 여부는 뭐 바로 또 이어지는 5부, 6부 순서에서 아마 우리 대표님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분명히 잘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 4부 순서에서 그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이어지는 5부, 6부 순서까지 봐주시면 아마 명확한 해석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제 순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서 시간이 제가 좀 빨리 끊는 건가요? 2분이나 남았어요? 아니 저는 이게 좀 시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다음 시간에 침범 안 하고 빨리 끊는 걸 좀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제 마음만 급하네요.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 더 듣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가 매주 4부 순서 8시에 월요일 날 만나 뵙고 있는데 다음 주에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방금 어쨌든 찝찝하게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는 것이 가뜩이나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의 불확실성도 우리나라가 좀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국장이 살짝 오른 거는 우리 시장에 사실 미칠 영향이 많아봐야 솔직히 10분에서 한 2, 30분 정도입니다. 미국장 요새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과 연동되는 커플링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만약 나스닥 선물이 오늘 좀 딥하게 빠지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면 조금 조심하시는 하루가 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멘트 드리면서 굿모닝 작전 4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